208번 갈게요. 208번. 208번. y는 x 플러스 k와 y는 루트 x 마이너스 2가 만나는 점개수를 fk라고 해요. 자, 굉장히 쉽습니다. 문제. 만나는 점개수예요. 만나는 점개수. 불연속인 부분을 찾으라고 했는데 그 말은 교점 개수가 달라지는 포인트를 찾으라는 얘기야. 그치? 그렇다면 x 마이너스 루트 x 마이너스 2라는 그래프는 이렇게 생긴 것을. 자, 한 가지 확실한 게 뭐가 확실하냐면 기울기가 1이야. 그래서 기울기는 고정이야. 지금 안 만나고 있지. k 값이 달라지는 따라서 y 절편이 달라질까? 지금 위아래로 움직인다고. 그럼 언제 기울기가 달라지느냐? 당연히 교점 개수가 달라지느냐? 접할 때. 이때 불연속이야. 그치? 이때를 기준으로 이때는 빵개, 이때는 두 개니까 달라지잖아. 또 언제? 2,0을 지날 때. 2,0보다 위쪽은 두 개인데 2,0보다 아래쪽은 한 개니까. 교점 개수가 달라지는 포인트를 찾으면 돼. 그래서 2,0을 집어넣으면 k값이 마이너스 2가 나오고 이때는 접할 때니까 접할 때는 어떻게 풀어요? 평균식으로 푸는 거지. 제곱시켜가지고 x-2는 x의 제곱 플러스 2kx 플러스 k의 제곱이 되고 x의 제곱 플러스 2k a 플러스 1 플러스 2x 플러스 k 제곱이 0이다. 자, 접해야 되니까 판별식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 마이너스 k제곱이 0이다. k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면 되지. 되게 쉬워. 달라지는 포인트를 찾으면 돼. 그래서 그 밑에 문제도 똑같습니다. 그냥 문제가 좀 어려워 보이는데 이제 어려운 문제인데 이것도 똑같아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교점 개수가 달라지는 포인트만 찾아주시면 돼요. 자, 일단 고정된 게 뭐가 고정이 되냐면 절대값 x가 고정이 돼요. 얘가 고정. v자한테 얘가 고정이고요. 중심이 1,2에 있대요. 중심이 1,2에 있는 원이 반지름이 계속 달라져요. 반지름이 달라지는데 언제 불연속이 되느냐고 물어봤기 때문에 자, 교점 개수가 달라질 때 이럴 때는 빵개야 교점이. 근데 언제? 최초로 접할 때 이때 교점 개수가 최초로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이때 찾는 거야. 첫 번째로. 계속 커진다고 생각해봐. 또 언제 달라지냐면 여기서 접해요. 이해가요?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도 교점 개수가 달라지겠죠. 이해가지? 자, 그 다음에 또 언제 좀 더 커져가지고 0,0지날 때. 세 번 달라져요. 교점 개수가. 알겠지? 이런 문제는 4번짜리 문제인데 되게 쉬워요. 굳이 이걸 막 식으로 막 그럴 필요가 없어요. 끝까지 식을 안 쓸 거예요. 왜? 45도짜리 직선이기 때문에 굳이 식을 쓸 필요가 없이 그냥 직각삼각형 이용해서 풀면 돼요. 반지름 구하고 싶어. 이게 얼마냐면 얼마겠어요? 여기가 이런 그림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게 대각선의 정확히 절반일 거야. 루트 2의 절반이니까 반지름이 2분의 루트 2일 때. 이게 정사각 45도짜리입니다. 이게 가능해요. 직선이 45도짜리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할까? 이게 2루트야. 이게 2분의 루트 2야. 그리고 여기가 루트 2야. 그래서 반지름이 2분의 3루트 2. 이렇게. 근데 만나는 점이 계속 달라질 때 불연속인가요? 그렇죠. 왜냐면 만나는 점 개수를 함수값으로 가져오니까. 그럼 저 X축에 닿을 때도 달라져요? 아니, V자 형태하고 X축, Y축은 상관없어요. Y는 절대값 X입니다. 이 V자 형태하고 만나는 교정 계속 달라질 때. 자, 그래서 이때는 하나 더. 0,0을 지날 때니까 이것도 피타고라스. 굳이 뭐 식 쓰지 말고 피타고라스.
1하고 2차 보니까 반지름이 루트 5일 때, 그래서 반지름 2분의 루트 2, 2분의 3 루트 2, 루트 5일 때 교점계수가 달라질 것이고 그때가 변속의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 이제 프로그램을 쉽게 풀 수 있어요. 됐죠? 바로 패스. 자, 그리고 넘어가서 252번 문제. 252번 보시면 fx 2차 함수인가요? 2차 함수가 있고요. 이렇게 2가 있고 4가 있고, 자, 그리고 이 점과 꼭지점을 지나가는 직선이 있고, 자, 평균, 기울기, AB의 기울기가 이래요. 응? AB의 기울기가 이래요. 두 개 변하면 몇 개 변해요? 4개 변해야죠. 그쵸?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뭘 구하라고? 0부터 2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 0부터 2까지의 평균 변화율은 이 점과 이 점의 기울기예요. 기울기. 이렇게 반대고 마이너스 2. 얘가 기울기가 2니까 얘는 반대고 마이너스 2가 되겠다. 평균 변화율은 단순히 기울기 252번. 자, 리미트 h가 0을 향할 때, 이거 내가 빨리 하는 방법 알려줬는데 h의 개수만 남기라고 했는데, 이거 h의 개수만 남기세요. 원래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만들려면 두 개가 따로 분리돼야 돼. h분의 f의 a 플러스 3h하고 빼기 h분의 f의 a 마이너스 3h를 분리시켜 놓고 미분 개수로 만들어야 되니까 뒤에 빼기 f의 a가 필요하다고. 그치? 자, 여기도 빼기 f의 a를 써버리면 마이너스 fa 플러스 fa이기 때문에 없어져 버리게 돼. 새로 나타나는 부분이. 자, 얘를 미분 개수로 바꾸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3H가 아니라 2H예요. 아, 그래요? 이건 2H 되고 3H? 네. 자, 그럼 뭘 해야 된다? 이 모습이 똑같아야 돼요. 여기 있는 모습이. 그래서 2 곱하고 2 곱하고. 자, 이 모습이 똑같아야 돼요.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 곱하고 마이너스 3 곱하고. 그래버리면 이 f의 a, 그쵸?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로 바뀌고 플러스 3의 f 플라이 a, 그래서 5f 플라이 a가 돼요. 근데 이거 빨리 하는 방법 굳이 이렇게 하지 말고 a에 대한 미분 개수인지는 알겠으니까 h의 개수만 남기는 겁니다. 이렇게 1분의 2마마 3 5가 f a, 이렇게 h가 있는 것은 빠르게도 갈 수 있어요. 자, 알겠지? 자, 이런 문제였고 260번. f 플라이 a가 마이너스 3일 때 이것도 마찬가지죠. 약간 다른 스타일이 h가 0을 향할 때 h분의 1은 약간 다르기 때문에 들어가야 돼요. 3h 마이너스 f의 a 플러스 h의 제곱입니다. 자, 일단 분리시켜야 돼요. 미분 개수로 만들기 위해서 분리시킵니다. f의 a 플러스 3h의 마이너스 h분의 f의 a 플러스 h의 제곱이고요. 그리고 뒤에서 얘가 필요하죠. f의 a. 여기에 마이너스 f의 있으면 어차피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원래 식과 똑같은 식이 되고요. 자, 이제 똑같이 맞춰줍니다. 3h니까 3이 필요해요. 3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여기는 h 제곱이니까 h를 곱해버려요. 무조건 똑같이 맞춰줘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요 앞에 거는 뭐냐면 얘가 f 프라임 a이기 때문에 3 f 프라임 a가 되고, 요 뒤에 거 잘 보세요. 얘는 f 프라임 a예요. f
프라임 A인데 H가 0을 향하기 때문에 이거 0이 들어가요. 곱하기 0입니다. 그래서 0이 되버려 뒤에 거. 당연하지. 그래서 3F 프라임 A다 라고 풀어주는 거예요. 70. 이거 뭐랄까요? 여기가 A, F, A. 여기가 B, F, B. 자, 기억법은 이제 바로 알겠죠. F'A가 크냐, F'B가 크냐라고 했을 때 AS 접선의 기울기가 아래로 고르기 함수는 점점 접선의 기울기가 커져요. 그래서 이게 더 큽니다. 접선의 기울기. 니은번. 자, 딱 봐도 평균 변화율이죠. FB A점과 B점을 이어주는 평균 변화율과 F' B, B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A하고 P를 이어준 평균 변화율은 이렇습니다. 이런 기울기인데요. F'B가 좀 더 가파르거든요. 그래서 F'B가 큽니다. 세 번째, 이 표현을 모르겠는데 너희들 이 표현 잘 받아요. 앞으로 종종 나옵니다. 종종 나요. 가끔씩 나와요. 가끔씩 나오는데 이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저 표현은요, 볼록성에 대한 얘기예요. 볼록성. 위로 볼록이냐, 아래로 볼록이냐에 대한 표현이거든요. 평균과 평균을 비교하는 거야. 좀 되게 이게 좀 신선한 표현이기 때문에 잊어버리진 않을 거야. 평균과 평균에 대한 함수값과 함수값의 평균을 비교하는 거야. 자, 만약에 아래로 볼록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했을 때, 자, 내가 이렇게 선을 그어줄 거야. 함수 F는 이 녀석입니다. 함수 fx는 이 녀석, y는 fx, 그리고 여기가 f a, 여기가 f b. 자, 일단 평균의 함수값이에요. a하고 b의 평균 정확히 가운데 잡아가지고 2분의 a 플러스 b를 잡아가지고 그것에 대한 함수값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f의 2분의 a 플러스 b 가운데에 대한 함수값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뭐냐? 함수값의 평균이기 때문에 이거 두 개 정 가운데는 바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야. 이 부분이 함수값의 평균이 됩니다. 그렇지? 누가 더 커요? 아래로 볼록이면 당연히 함수값이 더 커요. 평균의 함수값이 더 큽니다. 아래로 볼록이면 두 개 가운데 거의 함수값이 더 작아요. 그치? 그리고 함수값의 평균이 더 높을 수밖에 없어요. 아래로 볼록이면.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으면 2분의 f의 a 플러스 b 함수값의 평균이 f의 평균의 함수값보다 크면 얘는 아래로 볼록입니다를 얘기한 거야. 반대로 말하면 위로 볼록이 되겠죠. 그럼 쉽게 보는 방법, 함수값의 평균과 평균의 함수값을 비교했을 때 일단 그래프는 함수값이 결정하잖아. 이 함수값이 결정하죠. 함수값이 더 작으면 아래에 있는 거예요. 가운데보다 아래에 있는 거야. 그래서 아래로 볼록일 수밖에 없어. 이렇게 외우면 좀 편해요. 함수값이 작으면 아래쪽을 지나야 되잖아요. 함수값이 크면 위쪽을 지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아래쪽을 지나니까 이렇게 아래로 볼록이겠네 라고 생각하면 되고 외워버리세요. 됐어. 여기까지 해서 개념을 안 풀어줘요. 안 풀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전도가 숙제를 풀었고 이제 미분에 대해서 여기까지 했어. 화내지 뭐. 자,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 나중에 오늘은 이 뒤에 65점 보세요. 분해하면 되죠.
조그만 뷰에 둘이 핸드폰을 봐도 이게 문제예요, 문제. 자, 진짜 이제 핸드폰 없이 일주일 살아보면 못 살 것 같지? 해주세요. 못 살아. 난 못 살아. 어떻게 살지? 옛날에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이 안 나요. 핸드폰도 없고, 진짜. 제일 이렇게 달라진 게 약속 문화가 달라졌어요, 약속 문화. 옛날에는 주문하면서도 그 시간에 가야 돼. 거기에. 그러니까 하면 어디서 보자면 그때는 어떤 일이 있어도 가야 돼, 그 시간에. 아니면 먼저 갔다가도 기다려야 돼. 근데 그 기다리는 게 얼마만큼 기다리면 되냐. 그 사람 성격에 따라서 달라. 어떤 사람은 1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서가지고 할 게 없으니까 서가지고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그게 많이 달라져요. 지금 늦으면 늦는다고 기다리고 가지. 많이 알겠어요. 틀다가 틀다. 자, 우리가 지금 미분 계수까지 배웠거든요. 미분 계수는 접선의 기울기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미분은 뭘 하기 위해 배우느냐?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배우는 거야. 약간 옛날적 마인드지만 요새는 약간 달라졌지만 그래도 고등수학까지는 스스로 그림을 그려야 돼요. 대학교 가면 계산기, 좋은 계산기들 있잖아. 공학용 계산기에 거기 10 집어넣으면 바로 그래프가 그 계산기에 나와야 돼. 그래서 필요가 없는데 지금은 고등학교 때는 직접 그림을 그리는 걸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림을 곡선의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미분을 배우는데 미분은 결국 뭐냐? 접선의 기울기를 찾겠다. 그 접선의 기울기가 그 시점에서 곡선이 기울어진 정도하고 똑같다. 그 기울기를 모아가지고 그래프를 그리겠다라는 얘기야. 자, 이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미분 계수를 배웠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제 문제가 이제 우리가 도함수로 가야 되는데, 도함수. 좋아, 이런 문제가 있다고 치자. y는 x의 제곱이 있어. x의 제곱의 x는 1에서, x는 2에서, x는 3에서 미분계수를 구하세요 라고 물어봤어. 또는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세요, 순간변화율을 구하세요 라고 물어봤단 말이야. 자, 결국 2차 함수가 있는데 아래로 볼록인데 1에서 2에서 3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f'1, f'2, f'3을 구해라라고 물어봤어. 우리는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f'1은 리미트 x가 1로 향할 때, 자, x-1인데 fx-f1로 구한단 말이야. 성규 알겠어? 무슨 말인지? 얘를 계산해보니까 뭐가 나오냐? 2가 나와. 그래서 하게 되면 또 f'2를 구하기 위해서 이거는 두 번째 공식, 뭘 써도 상관없어요. h분의 f에 2 플러스 h 마이너스 f2를 이용해가지고 그대로 식으로 구해버리니까 얼마가 나오냐? 4가 나와. 자, 세 번째, f'3을 구하기 위해서 리미트 x가 3을 향할 때에 x 마이너스 3분의 x 마이너스 f3으로 풀었더니 3, 6이 나온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구했어. 따로. 시간 겁나게 투자해가지고. 근데 뭔가 좀 바보 같아. 어? 자, x 값을 집어넣어서 f 프라임 좀 거시기하다. f 프라임 x 값을 찾는 행동을 했단 말이야. 그치? 1 넣어주니까 2가 나와. 2 넣어주니까 4가 나와. 스몰 s 나왔을 거예요. 3 넣어주니까 여기 나와. 뭐야? 규칙적이잖아. 함수적이잖아. 규칙적이다라는 얘기야. 그럼 만약에 x를 집어넣어주면 얼마가 나오겠어? 값이 2배가 되고 있잖아. 2x가 나오면 이런 규칙이 있으면 뭐 하려고 얘를 따로 구했을까? 내가 차라리 모든 x에 대해서 미분계수를 2x라고 구해버리면 어떤 걸 물어보더라도 내가 집어넣어가지고 구해버릴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불러주냐면 미분계수를 구할 수 있는 함수식해서 도함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분하세요라는 문제는
도함수를 구하세요라는 문제로 바뀌게 돼요. 도함수 구하는 게 바로 미분하십시오에 대한 문제란 말이야. 좋아. 그렇다면 도함수를 구하는 식을 그럼 이걸 구해버리겠다. 굳이 따로따로 하지 말고 이런 얘기야. 오케이? 모든 임의의 x에 대한 미분 계수를 구하는 식으로 이걸 구해버리겠다는 얘기지. 그래버리면 자 미분 계수는 두 가지죠. 자꾸 씁니다. x가 a를 향할 때 x-a분의 f의 x의 마이너스 f의 a가 미분 계수였고요. 리미트 h가 a를 0을 향할 때 h분의 f의 a 플러스 h 마이너스 f의 a가 미분 계수였단 말이야. f'(a) 특정 값 a에 대한 미분 계수였어. 이 식이. 그럼 뭘 구하고 싶은 거야? 일반적인 임의의 x에 대한 미분계수식을 구하고 싶으니까 a 대신에 x를 집어넣어버려. 그래버리면 식이 이렇게 되면 의미가 없지. x가 x를 향할 때 x 빼기 x분의 x, fx 빼기 fx 이건 의미가 없는 식이 되버려. 여기다가 a 대신에 x를 집어넣어버리니까 이렇게 되면 괜찮네 라는 얘기야. 그렇다면 이 식이 리미트 h가 0을 향할 때 h분의 자 a 대신에 x가 들어갔다라고 생각하면 돼. 이의 x에 대한 미분계수를 구할 수 있는 식 얘를 가지고 도함수라고 칭하겠어요 라는 얘기야. 그래서 두 번째 미분계수 식에다가 a 대신에 x가 들어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 저 식은 눈에 익혀둬야 됩니다. 저 식을 이용한 문제가 상당히 너무너무 많을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문제를 풀어봅니다. 자, 나는 세 개나 물어봤으니까 세 번 미분계수 구하는 식을 쓰지 않고 도함수를 구해버리겠다. 그냥 미분계수를 한 방에 가기 위해서. 그래서 저기 h가 0을 향할 때 f'x는 h분의 f의 x 플러스 h 마이너스 f의 x라고 해가지고 리미트 h가 0을 향할 때 h분의 x의 제곱 집어넣는 거예요. 2hx 플러스 h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 h가 0을 향할 때 h분의 h로 묶어서 2x 플러스 h가 되고 0분의 0꼴이니까 약분이 돼요. 그치? 그래서 h가 0을 넣어주면 2x가 나옵니다. 오케이? 그래서 fx가 x제곱일 때 그것에 대해서 미분 계수를 나타낼 수 있는 도함수는 2x가 됩니다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x의 1에서의 미분 계수는 1 넣어주면 되고 2 넣어주면 되고 3 넣어주면 되는 거야. 그럼 굉장히 편리해지잖아. 그치? 굉장히 편리해져. 근데 이것도 불편하다. 이것도 불편해. 그래서 한 방에 미분계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를 고민한 거고 그게 바로 미분법이야. 이것만 알면 우리 이전에 했던 모든 문제를 겁나게 빠르게 풀 수 있는 거야. 자, 미분법 졸라 쉬워요. 자, 첫 번째 이거 외우는 겁니다. fx가 상수예요. 상수일 때의 f 플라이 x는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봐요. 상수 함수는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잖아. y는 a. 그쵸? 어느 점에서 미분계수가 접선의 기울기니까 접선 기울기는 이래요. 누워요. 얼마입니까? 0이에요. 상수를 미분하면 무조건 0이 돼요. 그치? 이해를 하세요. 상수를 미분하면 무조건 0이 되고요. 두 번째, fx가 x의 n제곱이다라고 해보십시다. x의 이제 원래는 얘를 도함수를 구하기 위해서 이 과정을 거쳐야 돼요. 자, f의 x 플러스 h니까 f의 x 플러스 h니까 x 플러스 h의 n제곱 마이너스 fx니까 x의 n제곱 얘를 계산해야 돼. 증명하기 위해서. 근데 n제곱 빼기 n제곱에 대한 인수분해 공식을 배우지 않았지만 이 책에는 당연하게 나와 있어. 그래서 내리 별로 의미가 없어. 이 증명 안 배웠던 부분이야. n제곱 빼기 n제곱은
공식 이거 보시면 중요하잖아요. 왜? 없는 교과서에 없는 부분입니다. 이거 원래 뭐 이렇게 인수분해 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건데 이 부분을 배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의미가 없습니다. 증명 자체가 의미가 없고 그냥 외우시면 돼요. 이걸 토대로 만들어 보니까 f 프라임 x는 n 앞으로 나가고 차수가 하나 줄어들더라. 이거 앞으로 나가고 차수가 하나 줄어들더라. 그냥 외워주시면 되고요. 세 번째 어떤 fx가 어떤 숫자가 곱해져 있어요. k 뭐 어쩌고저쩌고라고 했다고 진짜 식으로 되어 있어요. KGS 어떤 숫자가 곱해집니다. 얘를 미분하잖아요. 숫자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미분에서. 왜냐? K는 밖으로 리미트에서 밖으로 나가는 숫자잖아. 나중에 곱해줘도 되잖아. 이거 상관없이 뒤에 걸 미분해라라는 얘기야. 그치?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연습을 하는데 일단 여기까지만 가지고 fx가 4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있다고 치자. 이것에 대해서 더함수를 구하세요. 성비야? 자, 미분하면 어떻게 된다고? 2가 밖으로 나가. 차수가 하나 줄어들어. 뭐가 돼요? 2가 나가서 곱해지면. 2가 나가서 곱해지죠. 얼마예요? 2가 밖으로 나가는데 4는 무시하면 안 되죠. 4가 곱해진다고요. 4가 곱해질 거 아니야. 2가 나와가지고 4 곱하기 2는 그래 8이라고 2가 나와서 곱해질 거 아니야. x의 차수가 줄어들어야 돼. 자 그러면 얘는 뭐가 되겠어? 1이 밖으로 나가서 곱해져요. 2가 됩니다. 그리고 0제곱이 되니까 1이 돼버려요. 즉 마이너스 2 숫자는 0이 돼버려요. 다시 1차는 원래 따로 설명도 하기도 하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서 fx가 ax라고 해버리면 이건 직선이잖아요. 직선. 기울기가 a인 직선이잖아. 어느 점에서도 접선의 기울기는 a하고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차는 미분하면 개수만 나눈다라고 따로 가르치기도 하지만 그냥 이걸로 다 해결이 돼요. 그렇지? 자 그래서 1차는 없어집니다. 이게 답니다. 그리고 좀 더 복잡한 공식 자 fx 곱하기 gx를 자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즉 함수 두 개가 곱해져 있는 상태를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라는 얘기인데 얘는 그냥 심심하니까 증명을 해보겠어요. 자 이거를 미분할 거예요. 리미트 h가 0을 향할 때 h분의 f의 x 플러스 h는 x 대신에 x 플러스 h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쵸? 그래서 f의 x 플러스 h 실은 안 될 겁니다. 가는 는 학교 있는데 잘 안 될 거예요. 이게 내가 구하고 싶은 식의 x 플러스 h 집어넣은 거야. 빼기 뭐가 됩니까? 빼기 f의 x죠. 그래서 f의 x, g의 x 이렇게 돼요. 오케이? 자, 나는 미분계수로 바꾸고 싶어요. 바꾸고 싶어. 그래서 뭘 할 거냐면 g의 x 플러스 h 묶어가지고 남는 게 f의 x 플러스 h잖아. 그렇지? 자, 이럴 때는 이렇게 분리. 자, 가볍게 보세요. 지금 이걸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증명을 너무 안 해서 하나는 해주겠다. 빼기 h분의 f의 x에 일단 이렇게 쓸게요. 그리고 뭐가 필요하냐면 여기에 빼기 f의 x가 필요해요. 그렇죠? 그럼 얘가 미분 계수가 되죠. 곱해진 게 새롭게 나왔으니까 그게 빼기 fx g에 x 플러스 h가 있어보면 원리식 똑같아져요.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세요. 똑같아져요. 그럼 얘는 h에 0이 들어가니까 gx가 돼요. 얘는 gx가 되고요. 그리고 이 녀석이 f 프라임 x. 그렇죠? 빼기. 자, fx로 묶어버리면 여기가 g 프라임 x가 돼요. 앞에 fx
그래서 이런 식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결국 무슨 말이냐? 이제 중요합니다. 이거 아 그렇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나중에 혹시 뭐 수행에서 나오는 들어보겠지만 예를 들면 곱의 형태를 미분해버리면 앞에 것 미분 뒤에 것 그대로 더하기 앞에 것 그대로 뒤에 것 미분하겠다. 차례대로 미분하면서 넘어가면 돼요. 이것만 기억하면 돼. 예를 들어서 2x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3 이거를 미분하겠다라고 하면 자 이해요? 앞에 거 미분하는 거예요. 2. 그렇죠. 이 숫자 없어지고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뒤에 거 그대로. 자 이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뭡니까 미분하면 2x. 그렇지. 이게 된다고 이게 다예요. 미분법 배워버리면 쉬워요. 이제부터 쉬워집니다. 좀 그 전까지는 막 원론적인 얘기를 하기 때문에 좀 어려웠는데 이제 좀 쉬워져요. 자 그럼 한 가지 더. 만약에 세 개짜리를 곱할 거예요. 자 이거 증명하지 않겠습니다. 금방 잡자니까 물어보지도 않아야 합니다. 세 개짜리 미분하는 거는 똑같아요. 방법은 차례대로 미분하는 거예요. 하나씩 차례대로 미분하는 겁니다. 이게 5번째 식이고요. 6번째 이건 교과서에 없지만 원래는 미적분에서 나와야 되는데 이걸 알고 있으면 되게 편해집니다. 자, n제곱 안에 덩어리가 있어요. 즉 이런 형태를 얘기합니다. n제곱 안에 덩어리가 있어요. 이거 증명하지 않습니다. 합성함수의 미분법이라고 해서 이과생들만 나중에 미적분에서 배우게 돼요. 자, 이 안에가 덩어리면 얘는 마치 x처럼 봅니다. 얘는 x야. 그럼 x의 n제곱이니까 자, n 밖으로 나가고 안에 거 그대로 있고 차수 하나 줄어요. 똑같죠 방법이. 이걸 x처럼 보는 거야. 그 다음에 안에가 덩어리면 나중에 안에 거 미분한 걸 곱해줘요. 외우십시오. 이해할 게 없습니다. 자, 그럼 얘를 미분하는 게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한다면 자, 책이나 어떻게 하라고? 4가 나가고 그대로 지금 이 안에 걸 x처럼 보고 하는 거야. x처럼 보고 여기가 3제곱으로 줄고 그 다음 뭐 하라고? 안에 거 미분하는 걸 다시 곱하는 거예요. 손을 미분하는 거 알겠어?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게 미분법 공식을 전부 다 설명하는 거예요. 전부 다 설명하는 겁니다. 겁나게 말이 많은데요. 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연습해 보시라죠. 67쪽에 개념 체크 일단 2번과 3번부터 연습하십시오. 하나만 더 내주시나요? 무슨 맛있어? 정말 바삭바삭 제대로.
어떻게 된다고? 차수는 그대로 나와. 곱해져야 돼요. 이렇게 차수가 하나 줄어들어 1제곱이 되는 거야. 그리고 1차식은 상수가 있단 말이에요. 숫자는 0에서 끝내요. 이건 사실 기본적으로 할 수 있어요. 네? 물을 봐야 돼요. 했어? 곱하기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 앞에 건 미분하고 뒤에 건 그대로 쓰고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했고 뒤에 건 미분하고 왜 4x 3제곱 플러스 4x 맞는데 마이너스 맞는데 왜? 여기 4x 제곱. 어? 3제곱인데 3제곱 잘못 썼어요. 어디? 2제곱이에요. 양보해서 내는 거 아니어서 얘기해줘. 자꾸 지적. 마지막 문제는 그래서 좀 봐주려고 해주려고. 아, 헷갈릴 것 같아서. 2잖아, 2다. 그치? 앞에 가면 2. 그냥 줄게요. 2죠. 아까 말했잖아. 1차는 개수만 넣는다. 왜냐면 1제곱 나가고 차수가 줄어들고. 2. 뒤에 거 그대로 써야 돼.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쓰고 그렇지. 뒤에 거 미분. 그렇지. 정리하면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곱하기는. 자, 봐봐요. 아니, 세 번째. 고백미분법입니다. 고백미분법. 앞에 건 미분, 뒤에 것 그대로. 더하기 앞에 것 그대로 뒤에 거를 미분하려고 하는데 덩어리의 거듭제곱이야. 얘는 그냥 x처럼 보라고 했어. x의 제곱이니까 2 나가고 안에 거 그냥 x다라고 생각해야 돼. 1제곱 차수가 줄고 그리고 덩어리면 안에 거 미분한 걸 다시 마무리로 곱해줘라 라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요. 뭐 정리는 안 해도 됩니다. 할 수 있기만 하면 됩니다. 자, 시작할게요. 꺼주세요.